않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코큐텐은 코엔자임 Q10의 준말이고요. 유비퀴논이라는 말을 보시면 이게 코큐텐을 의미하는 거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기름에 녹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음식으로 만약에 기름에 같이 하면은 파괴되기가 쉽고요. 인체에서 사실은 합성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코큐텐 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꼭 외부에서 보충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3세대 비타민이라고 하는데요. 1세대는 단일 비타민, 예를 들면 비타민 C 정도를 얘기했으면은 2세대는 복합 비타민이라고 해서 비타민 B1, B2부터 시작해서 B군도 다양하게, 그러니까 A, B, C, D, E, K까지 다 합쳐서 먹어야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3세대에 이르러서는 이 감이 코엔자임 Q10이 3세대 비타민의 가장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림에서 보듯이 가장 대표적인 역할 두 가지는 첫 번째 에너지, ATP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피로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막대한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료를 보면서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일본 암회에서 따온 자료인데요. 일본 암회에서는 베이스 6가지라고 하면 우선 우리는 더블 X인데 일본은 트리플 X라고 나오는 거 다 아시죠? 트리플 X가 있고요. 이거는 단백질이고 요거는 단백질 음료입니다. 우리랑 조금 틀리게 생겼죠. 두 가지가 있고요. 더블 X랑 프로틴은 우리도 그렇구나. 우리는 여기다가 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파운데이션 트리오 하면 요 오메가3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일본은 그 외에 나머지 세 가지를 뭐를 줄였냐면은 식이섬유 파우더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제가 요즘에 어제부터 림프 디톡스를 하고 있어서 식이섬유 파우더를 사업하면서 처음으로 3볼씩 3번, 9번을 먹고 있는데 뱃속에서 하루 종일 지진 소리가 나, 부글부글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또 유산균이고, 그리고 코큐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뉴트라이트에서 조금 평가절하된 제품이 저는 요즘에는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급상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사업할 때만 해도 중국에서는 알리라고 해서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먹는데 단백질이 사실 그렇게 급부상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단백질 너무나 프로틴 많이도 사랑하고 있는데 코큐텐이 사실 그 중요도에 비해서 아직은 좀 평가절하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일본 자료에서 따왔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가 장이죠. 우리가 60쪽의 세포가 있고요. 장이 튼튼하면 뭐가 들어가야 되나? 유산균이랑 식이섬유 파우더가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가 혈관이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DHA랑 EPA, 오메가3 성분이 들어가야 되죠. 자, 여기가 인체 공장이거든요. 인체 공장이 잘 들어가려면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저는 참고로 이론은 전혀 몰라요. 저희 파트너 라조아 리사님께서 번역을 도와주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공장을 돌리려고 하면은 전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발전소가 전기를 내는데 그 발전소 역할을 하는 것이 코큐텐입니다. 즉 결국 우리가 아무리 프로틴을 먹고 더블 X를 먹어도 코큐텐이 몸에 없으면 발전소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코엔자임 Q10은 한마디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성분이라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큐텐은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된다고 했죠.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연령이거든. 20대, 40대, 60대, 80대인데요. 각 기관에 따라서 코큐텐이 감소하는 양을 보면요. 가장 그래프가 심하게 떨어지는 것이 빨간색 보이시나요? 이 빨간색은 어디는 폐입니다. 폐가 굉장히 심하게 떨어지고 또 그에 못지않게 떨어지는 것이 심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노화가 됐을 때 결국 사망 원인을 보면은 심혈관 질환 아니면 폐렴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코큐텐이 거의 없기 때문이고 그 외에도 또 신장이랑 간도 서서히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특히 40대가 넘었다면 코큐텐은 체내에서 합성이 거의 잘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를 통해서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요. 인체 내 코큐텐이 많이 분포되는 기관을 잠시 살펴보면요. 우리 몸에서 가장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기관이 어딜까요? 당연히 심장이겠죠. 그래서 심장이 지금 가장 코큐텐이 많고요. 그 다음에 키드니, 신장이죠. 그러니까 하트고 여기는 신장이고 세 번째 리버하면 간입니다. 그 다음에 근육, 우리 뇌, 그 다음에 팬크리스 전 처음 봐서 이게 뭔가 이자래요. 렁은 폐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로이드 글랜드는 아시죠? 갑상선. 그 다음에 테스티클이 또 뭔가 찾아보니까 고환이더라고요, 남자분들. 그 다음에 장이고 스킨이고 그 다음에 혈장 이렇게 코큐텐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또
참고로 잇몸에도 코큐텐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참고로 잇몸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나마 아메이치약 쓰고 나서 훨씬 괜찮아졌는데 잇몸이 늘 안 좋아서 전 양치질할 때 항상 이렇게 치약을 뱉으면은 피가 섞여 나와서 항상 분홍색이었어요. 예전에 주겸치약을 썼을 때 그랬어요. 아메이치약을 쓰면서 더 이상 그러지 않지만 근데 저도 주변에서 보면 잇몸이 안 좋은 분들이 뉴트라이트 중에서 잇몸에 좀 좋은 게 뭐냐고 물어보면 전에는 제가 몰랐는데 코큐텐을 요즘에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코큐텐이 왜냐하면 잇몸에 많은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고요.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심장은 주기적인 수축에 의해서 혈액을 몸 전체로 보내는 순환계통의 중심적인 근육기관으로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큐텐의 기능을 아까 봤을 때 에너지 생산하는 기능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에너지 생산에 우리가 ATP라고 많이 하는데 그림이 굉장히 재미있어서 잠깐 따왔어요. 자, 코엔자임 Q10은 수소이온 즉 전자거든요. 이 전자를 끌어올린 역할을 한대요. 자, 전자가 끌어올라갑니다. 위에 올라가서 전자가 마치 이렇게 무슨 옥상 같은 데 떨어져 내려오거든요. 자, 수소이온이 한꺼번에 낙하함으로써 에너지가 생긴다. 우리 왜 옛날에 위치 에너지 이런 거 기억나시죠? 높은 떨어지면은 위치 에너지가 생기는 것처럼 그 수소 전자가 떨어질 때 에너지가 생기는데 그 떨어지는 역할을 도와주는 게 바로 코큐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항산화 작용도 있다고 했잖아요. 항산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산화를 방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런데 산화질소라는 게 있어요. 산화질소가 뭐냐면은 1992년도에 올해의 분자로 부정된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인데 인체 내 모든 기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산화질소는 주로 이 혈관의 내피 쪽에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거의 모든 인체 내 기관계에 대사 영향을 주는데요. 심혈관계 보면요. 혈관을 이완시켜줘요. 자, 뭐냐면은 우리가 고혈압이 가면은 혈관에 노폐물이 끼어서 좁아졌을 때 통과를 잘 못하기 때문에 고혈압이 되죠. 근데 산화질소가 들어가서 혈관을 확장시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산화질소가 천연의 혈관 확장제 역할을 하는데 코큐텐이 바로 산화질소를 활성화시켜준다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코큐텐을 드시게 되면은 산화질소가 활성화돼서 어떻게 된다? 우리 혈관이 확장이 된다. 그래서 혈압이 높은 분들이 혈압이 떨어지는 그런 기저가 되고 있고요. 세상에는 이 기적의 분자가 보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질병 따위는 없을지도 모릅니다라고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분이 이런 말씀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산화질소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산화질소를 활성화시키는 게 코큐텐이다. 그런 거 꼭 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산화질소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먼저 지나갔어요. 혈압 조절. 예. 산화질소 합성물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혈압약을 지금 막 고혈압이 높지 않지만은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코큐텐으로 충분히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드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아까 항산화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방금 저녁 드셨죠. 그냥 우리가 산소를 호흡하고 있잖아요. 음식과 산소를 통해서 우리가 저기로 들어가게 돼 세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세포에선 세포가 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 화살표를 따라서 세포가 호흡을 하면서 지금 보면은 이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전자 전달계에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이게 아까 기억나시죠? 수소 전자를 떨어뜨린다고 했죠. 이때 바로 역할을 하는 것이 코큐텐이에요. 그래서 코큐텐은 에너지 생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유해산소를 이 유해산소를 막아주는 역할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활성 프리 레디칼을 억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남성 불임에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정자를 보면은 요즘에 정자 수도 많이 감소되고 불임의 원인을 보면 정자의 운동성이 떨어져서 끝까지 헤엄쳐서 가지 못하거든요. 그 운동성에서 중요한 게 운동성도 운동성이 방향성이 중요한 목 부분이에요. 근데 이 목 부분에 코큐텐이 다량 함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 난임 부부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의 남성 여성의 그 불임이 절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임신 프로그램 하면 남성분들한테 간이 많이 추천했던 게 셀레늄이었거든요. 근데 셀레늄 못지않게 코큐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코큐텐의 기능성을 보면은 정자 운동성과 정자수를 더 증가시켜준다라는 논문이 나와 있고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여기는 코큐텐을 섭취하지 않은 곳, 이쪽은 코큐텐을 섭취했더니 실제로 수명이 늘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 정말 먹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코큐텐을 200mg씩 하루 2번 6개월간 복용했을 때 정제 운동 속도가 무려 2배 이상 빨라졌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0mg은 얼마를 해당되는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코큐텐을 하루에 3알 먹게 돼 있거든요. 하루에 3알이면 90mg이에요. 그러면 코큐텐 200mg면은 며칠이죠? 6알이네. 6알을 2번. 세상에 하루 12알이나 먹어? 이거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는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코큐텐은 비타민 C만큼이나 메가로 드셨을 때 안정성이 가장 확보된 그런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걱정 안 하셔도 혹시 주변에 불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루 12알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코큐텐이 유효한 질병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협심증, 심정지, 심부전, 고혈압 다 뭐예요? 심혈관계 질환이죠. 아까 왜 그렇다고 했죠? 심장에 일단 코큐텐이 많기 때문에 심장 근육을 활성화시켜서 코큐텐이 들어갔을 때 왕성하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갑상선 항진증, 아까 갑상선에 코큐텐이 많이 포함되어 있던 거 기억나시죠? 판막증, 심장, 또 손의 위축증, 또 실조증, 편두통, 편두통에도 코큐텐이 좋고요. 심지어 에이즈, 뭐 당뇨병, 섬유 근육통, 치주질환, 잇몸병이죠. 거기에 코큐텐이 좋고 난청이나 불임, 근육 약화. 왜냐하면 우리 아까 보셨듯이 근육에 코큐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죠. 청소년. 앞으로 최대를 진학하려는 아이들한테는 코큐텐이 정말 필수입니다. 근육에 코큐텐이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다낭성 난소증후군, 뇌전증, 이명이 요즘에 제가 굉장히 주변에 많거든요. 이석증, 메니에르 이명. 이게 사실 이비인후과 가도 뭐 치료가 안 되는 거 아주 특별한 약도 없고 특히 이제 이석증 같은 거는 이렇게 머리를 막 이렇게 돌려서 그 돌을 뭐 위치에 갖다 놓는 이런 치료를 하는데 이명은 제 소비자분 중에 한 분도 연락이 온 거예요. 이명에 어디 좀 좋은 병원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이명에는 특별한 병원이 없다면서 제가 코큐텐을 추천했거든요. 이걸 꼭 먹어봐라고 했는데 제가 자료 찾다 보니까 코큐텐이 유효한 질병에 이명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이명이나 이석증이나 메니에르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코큐텐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코큐텐을 드실 때 조심해야 될 게 있고 더 도움이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스타틴 계열이라는 얘기 들어보셔서 스타틴 계열은 고지혈증이나 아니면 콜레스테롤이 높을 때 먹는 약인데 스타틴 계통의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코큐텐을 함께 권장해야 돼요. 제 친구도 콜레스테롤이랑 혈압이 있어서 약을 먹는데도 제가 코큐텐을 꼭 먹으라고 권장을 했고 오늘 제 이 강의가 있으니까 꼭 들어오라고 했는데 이 시간에 음주 가물을 즐긴다고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보내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고지혈증이나 이쪽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드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 스타틴 계열 약을 먹으면요. 이 코큐텐이 우리 몸에서 합성되는 이 경로를 차단시킨대요. 그러니까 코큐텐이 합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코큐텐이 합성이 안 되면 어떠냐면은 기운이 떨어지고 메가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스타틴 계열 약을 계속 드셨는데 내가 기운이 없고 굉장히 힘들다면은 코큐텐을 꼭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스타틴 계열이 있고요. 베타 블로커는 베타 차단제라고 해서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코큐텐을 같이 드셔야 되고요. 그런데 꼭 기억하실 게 와파린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거는 약간 그 심장 판막 쪽에 관련된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드신 약인데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은 코큐텐을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와파린은 약간 아스피린 비슷하게 이 혈액을 약간 묽게 해준 역할을 하는데 코큐텐은 아까 뭐라고 혈압을 떨어뜨린다고 했죠. 그래서 와파린이랑 코큐텐은 서로 상충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심하실 게 와파린 드시는 분들한테만 코큐텐은 추천하지 마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와파린은 심장 판막 질환이나 심장 부정맥이 있는 분들이 드시는 건데 코큐텐을 함께 복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제가 관심 있게 본 게 파킨슨 환자인데요. 사실 저희 친정 어머님께서 알츠하이머 치매도 있으시고 사실 파킨슨도 있으세요.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데 코큐텐 드시고 계세요. 그런데 18개월 동안 하루 1200mg 아까 우리가 90mg을 했죠. 세 알이 하루에 30 그러면 1200mg이면은 40알이에요. 어마어마한 메가요법이죠. 18개월 동안 메가요법을 사용했는데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단 1% 정도만 가벼운 위장장애 정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파킨슨 진행이 상당히 지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킨슨 주변에 있는 분 제가
저한테 이제 프로그램으로 늘 매달 드시는 분 중에서 남편분이 50대 초반인데 파킨슨 분이 계신데 제가 이분한테 쭉 제품을 한 달에 이거 하는데 그분이 지금 1년 넘게 코큐텐을 물론 메가는 아니지만 꾸준히 드시고 있는데 진행이 더 이상 되지 않고 지금 일상생활 다 하시고 일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코큐텐이 너무나 중요하다. 저는 지금 이거를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코큐텐이 기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선 에너지 다 복습하면요. 에너지 대사 근육세포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내가 요즘에 좀 만성 피로, 자주 좀 피곤하다.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전에 비타민 B 플러스를 많이 권했는데 그거보다도 피로 회복에는 코큐텐이 너무 중요하겠구나 생각이 들고요. 운동 능력 상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 앞으로 운동을 전공을 하려는 그런 친구들한테는 코큐텐이 꼭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유해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 기능. 아까 우리 사이클 보셨죠? 그 코큐텐이 항산화 기능을 하고 세 번째는 자, 항산화가 되면 어떻게 해서 자연스럽게 수명이 연장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노화 방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있고요. 네 번째는 남성 불임. 그래서 정자 운동성이랑 정자수. 아까 그 정자의 목 부분이 코큐텐이 굉장히 많은 거 기억나시죠? 남성 불임을 치료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고요. 다섯 번째는 혈압 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자연 성분이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아까 산화질소 기억나시죠? 산화질소가 뭐라고 그러죠? 천연의 혈관 확장제 역할을 한다. 근데 이 산화질소를 활성화시키는 게 코큐텐 역할이기 때문에 혈압이 높으신 분들한테 코큐텐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심기능 향상. 왜냐하면 우리가 심장에 코큐텐이 굉장히 많은데 코큐텐을 더 먹어주면은 심장 근육이 아무래도 활성화되겠죠. 그 다음에 우려혈성 심부전에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임상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래프 보듯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감소돼요. 특히 어디가 심장이랑 폐가 코큐텐이 감소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충이 필요하고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코큐텐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또 어떤 분들은 코큐텐 그냥 밥 잘 먹으면 되지 않아? 뭐 코큐텐 보니까 찾아보니까 소고기, 계란, 생선, 뭐 시금치, 브로콜리 나 이런 거 많이 먹는데 이런 거 먹으면 되지 않아? 이런 분들도 있는데 코큐텐은 지용성 비타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름이랑 볶게 되면 많이 파괴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골고루 코큐텐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을 먹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코큐텐은 사실 우리 몸에서 합성됐을 때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이랑 다량의 미네랄이 있지 않으면 이런 음식들을 다 먹어도 코큐텐이 합성이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을 먹어도 잘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코큐텐이 합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특히 40세가 넘었다면 코큐텐은 거의 목숨과도 같이 꼭 드셔야 되고요. 아마도 기억하시겠지만 한 몇 개월 전에 코큐텐이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에 한 몇 개월 동안 못 들어왔었죠. 그쵸? 예, 그래서 품절이 굉장히 오래돼서 그때 우리나라 제약회사에서 하는 코큐텐을 잠시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는데 사실 뉴트라이트 제품이 어느 정도 품절된다고 해서 다른 제품으로 이렇게 대체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코큐텐은 왜 그러냐면요. 목숨이랑 관련될 정도로 굉장히 위중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코큐텐이 떨어지면 안 돼서 왜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심혈관계 질환이랑 완전히 직결되기 때문에 코큐텐 못 드시면 큰일 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부랴부랴 한국아민에서 우리나라 회사랑 같이 해가지고 코큐텐을 한 몇 달 정도 나왔던 적이 있죠. 그래서 코큐텐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그 영양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끝으로 그러면 코큐텐 세정을 우리가 이제 하루에 세정을 일본 자료인데 하루에 일본은 근데 하루에 2정을 먹게 돼 있더라고요. 60mg. 근데 우리는 하루에 세정이라고 하거든요. 하루에 세정 90mg인데 90mg을 먹으려면은 고기 2.4g, 2.4kg이면 얼마인가요? 고기가 4근인가요? 매일 여러분들 고기 4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심혈관계 질환, 이게 다 기름이 있어가지고 심혈관계 질환으로 더 많은 병이 나올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정말 코큐텐은 아까 여태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의 발전소, 에너지,
충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쭉 들어보시니까 코큐텐으로만 보이시나요? 저는 야, 이거 진짜 노화 방지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피로 회복되고 피부 명의도 좋고 또 주변에 거기가 구림이었으면 거기도 추천해 줘야 되고 운동하는 친구 정말 코큐텐 공부를 하니까 코큐텐을 전해주고 싶은 명단이 분들이 지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